통계적 추정 설명하겠습니다. 자, 18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모집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통계를 조사를 할 때요, 조사 대상이 전체 집합을 조사를 하는 경우를 전수조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표본조사는 일부분만 조사를 해서 그 전체를 추정하는 거를, 추측하고 추정하는 걸 표본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왜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를 하냐면요,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갤럭시 폴드 같은 거요, 한 200만원대이 되는 휴대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일일이 각 기능이 잘 동작되는지 여부를 조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샀는데 뭐 액정이 하나 살짝 깨져 있다든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소비자들이 새 걸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휴대폰이 이제 그 깨진 부분을 고치고 나서 이제 재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리퍼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리퍼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가격이 한 30% DC가 돼요. 근데 이제 이 휴대폰의 마진율이 한 10% 정도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안 하고 나가서 반품이 되면 반품된 거를 새 제품으로 액정을 갈아 껴서 팔 수는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수조사를 해야지 손해를 안 봐요. 30% DC를 팔아야 되는데 마진이 10%라니까요. 그래서 손해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고가의 제품이나 소비자가 까다로운 제품은 대부분 다 전수조사를 하고요. 슬리퍼 있죠, 슬리퍼 5,000원짜리 같은 거, 그런 거를 만약에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고무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그걸 일일이 조사를 하면, 이제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 5,000원이 이제 6,000원, 7,000원 원가가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러면 중국산이랑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10,000개가 있다 그러면 100개 정도만 조사를 해서 100개 중에 1개 정도가 불량품이 있으면 10,000개에서 몇 개 정도 불량품이 있겠구나 대충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수조사는 중요하고 값비싼 제품, 표본조사는 값싸고 중요하지 않은 거를 표본조사를 일반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소진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귤의 당도 같은 거요. 걔를 조사하면 귤을 실제로 이제 까서 당도를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귤의 재판매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거는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표본조사를 하게 됩니다. 개념은 아시겠죠? 그래서 밑줄 긋고요.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이 너무 많은 거죠. 얘를 조사를 하면 비용이 증가하니 일부의 개수를 추출해요. 아까 잠깐 얘기를 했던 100개 정도, 그 100개 정도를 뭐라 그러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해요. 그래서 100개 정도 추출을 해서 그 표본이 됐죠. 그 표본을 조사해서 100개 중에 하나는 이제 불량품이 나오니 이게 10,000개라 그러면 어느 정도는 불량품이 나오겠다 대충 추측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모집단과 표본 이 챕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뽑은 모집단의 일부분을 표본이라 하고, 자료의 개수, 표본의 크기, 아까 100개라고 했죠. 그걸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본을 뽑아서 뽑는 행위를 추출이라고 하고요. 됐죠? 잠깐 밑줄 그시고 화면 멈추세요. 자, 그럼 임의 추출 개념을 잠깐 볼게요. 임의 추출은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복원 추출이나 비복원 추출이 있어요. 그래서 복원 추출은 당연히 매번 같은 확률이 뽑히죠. 같은 확률이 돼요. 근데 비복원 추출 같은 경우도 왜 같은 확률이 이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개수가 되게 많은 경우, 그때는 비복원 추출도 두 번째 뽑을 때랑 복원하지 않더라도 확률 차이는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많은 경우도 비복원 추출인 경우에는 임의 추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확률 요거 네모 쳐놓으세요. 잠깐 화면 멈출 테니까 필기하십시오. 됐습니다. 통계조사 잠깐 볼게요. 통계조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수조사랑 이제 표본조사가 있다고 했어요.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중요하고 비싼 제품, 그리고 그 조사를 했을 때 소진되지 않는 경우. 근데 기업 같은 경우는 건전지 수명 조사를 한다고 칩시다. 건전지 수명 조사를 하면 건전지를 다 달아버려요. 그래서 얘는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본조사뿐이 안 돼요. 기준이 맞네요. 우리나라 총 인구 조사는 당연히 중요한 거니까 전수조사를 해야 되죠.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도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등록이 되어 있지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면 사고 나고 보험되고 사기도 있고, 그걸 뭐냐, 대포차라 그러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과일의 당도조사 같은 경우도 이것도 당도조사 하면서 그 과일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시 재판매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표본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밑에 231번 꼭 풀어보십시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평균과 표본평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제 정의부터 할게요. 이게 이제 모군이요. 모집단이라 그래요.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하고요. 모집단의 분산을 모분산이라고 그러고 시그마 제곱이라고 해요. 그리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라고 해요. 표본의 크기인 n으로 임의 추출했었을 때, n개를 임의 추출 표본의 크기예요. 그때 여기 있는 샘플링 되는 요거를 표본이라고 하고요. 이 x 바 붙인 거 있죠? 이게 표본 평균, 그리고 표본 분산 s,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라지 s라고 써 있는데요. 대문자로 뭐 스몰 s가 맞고요. 잘못 쓰여졌고요. 그리고 표본 평균의 공식 있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5개를 추출했다, 얘는 x1, x2고 x5가 되고 5분의 1로 나눠줘야 돼요. 표본 평균의 공식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네모나게 치시고 잠깐 외우시고 필기 하십시오. 화면 멈추세요. 됐죠? 자, 요거 밑에 부분, 요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잠깐 요 예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자, 보충학습 잠깐 볼게요. 이게 되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거를 통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써있네요. 예를 들어서 0, 2, 4, 6의 숫자로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들어있어요. 주머니에서 한 장의 카드를 이미 추출을 했었을 때 카드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확률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모평균을 구했어요. 별량에다가 확률, 별량에다 확률. 그래서 3이 나왔고요. 모분산을 구했어요. 이거는 별량의 제곱에 그리고 확률, 별량의 제곱, 확률, 나중에 평균의 제곱으로 빼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분산의 두 번째 공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거는 모평균, 모분산이에요. 모평균, 모분산이에요. 됐죠? 자, 근데 이 모집단의 보건추측 카드로 한 장씩 2번을 뽑았어요. 그때 첫 번째 뽑힌 적힌 숫자를 x1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x2라고 했었을 때 이들 평균은, 표본 평균은 x반은 2분의 x1 플러스 x2는 이제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데, 표본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이 표인데요. x1이 0, 2, 4, 6이고 x2가 0, 2, 4, 6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뽑았어요. 뽑았는데, 자, 여기가 요 박스 안에 있는 테두리 말고 요 안쪽에 있는 게 x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px1이 제로고, 그리고 px2가 제로예요. 그럼 px1이 제로는, 제로가 되는 건 요 위에 4분의 1 있었잖아요. 그래서 4분의 1, x2는 얘가 제로가 되는 건 또 4분의 1이죠.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쓴 이유는 여기서 이제 하나가 4분의 1이고 하나가 뭐 2분의 1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16개 중에 하나라고 해서 16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 2번, x바가 표본평균이 2인 경우는 x1이 1인 경우, 이거는 왜 2가 되죠? 얘 더하기 얘 한 개 2로 나눠주죠. 이 공식에 의해서. 얘랑 얘 더하면 4잖아요. 그걸 2로 나눠지니까 2가 돼요. 2가 되는 경우는 x1이 0이고요. x2가 4인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0이랑 4.
그거를 곱해서 서로 영향 안 주니까 곱해서 16분의 1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른쪽 표와 같이 이 x바를 어떻게 해요? 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또 다른 확률 변수로 취급하여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확률 변수 취급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표본 평균이 2인 거는 사실은 3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확률 더해서 이게 16분의 3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됐죠? 계속 구하고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요. 그래서 3이 나왔네요.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을 똑같은 공식을 써서 나왔는데 2분의 5가 나왔어요. 근데 아까 여기랑 비교를 해볼게요. 모평균은 3이고요. 표본 평균이 아니라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3이에요. 그리고 모분산이 5가 나오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 5를 표본의 크기 2 있잖아요. 2로 나눈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아하, 그러면 우리는 모평균을 구하고 모분산을 구했었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모분산이랑 똑같구나. 내지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구하기 쉬운 경우가 있고 얘가 구하기 쉬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구하기 어려운 경우는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서 모평균을 같다 생각하면 돼서 모평균을 구하시면 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한 다음에 표본의 크기를 곱해줘서 모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가 구하기 어려울 때는 반대로 모평균을 구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 같으니까 구할 수 있고, 모분산을 구한 다음에 표본의 크기 2로 나눠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할 수 있어요. 됐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화면을 잠깐 멈춰 드릴 테니까 필기를 하십시오. 화면 멈추세요. 됐죠? 자, 위에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위에도. 자, 여기는 한 장의 카드를 이미 추출할 때랑요, 요 밑에 한 장씩 두 번 뽑을 때 이것도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그게 이제 모랑 표본이랑 두 개를 구별하는 어떤 행위입니다. 자, 여기 잠깐 볼게요. 표본 평균 분포.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은 평균이 m이고 종량의 대칭 그래프를 긋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게 뭐예요? S의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는 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죠. 따른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도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그게 뭐야? 30 이상이면 표본 평균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두 가지 개념이에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단 요거 분산이 바뀐다. 그리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도 표본이 크기만 하면 한 30 이상만 되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밑줄 그어 놓으시고 화면을 멈출게요. 예, 필기하십시오. 됐죠? 이 페이지 184페이지랑 185페이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개념 익히기 꼭 풀어보십시오. 자, 화면 멈추세요. 됐죠? 자, 그러면 187페이지 잠깐 설명을 할게요. 187페이지.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x래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표본의 크기가 4네요. 표본의 크기가 4네요. 그래서 이미 추출할 때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 표를 통해서 구할 수 있었고요. 표본의 크기가 2개인 경우는 아까처럼 이렇게 구했죠. 이 구하는 방법 아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표본의 크기가 4일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x1, x2, x 두 개로 아까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옆으로 이렇게 펼쳐요. 이렇게. 그래서 x1, x2, x 하고 요거를 더한 다음에 이제 4로 나눠요. 네.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확률을 써야 되네요. 자, 됐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걸 4로 나누니까 뭐예요? 1이 되네요. 얘는 어떻게 돼요? 요거 더하고 4로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5가 되네요. 이렇게 됐죠? 4분의 5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4분의 1이 4개니까 4분의 1에 4승. 그리고 2가 하나 있으니까 4분의 1에 3승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네요. 됐죠? 이렇게 구할 수는 있어요. 구할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S 이렇게 스킵 때리세요. 자, 이게 뭐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나 표본계 분산은 그렇게 복잡하게 구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모평균을 구해요. 그게 2예요. 모분산을 구해요. 이게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거랑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188페이지 표본 평균의 확률 필수예제 04번 요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잠깐 읽어보세요. 어떤 자판기가 있다. 음료수의 용량이 평균 150ml, 표준 ben차 5ml 이렇게 있다. 그래서 자, 이 자판기에 판매된 음료수 중 100개를 이미 추출했대요. 요 100개 이미 추출한 거 있잖아요. 요거 네모를 치세요. 100개 이미 추출 네모. 자, 여기서 뭘 얘기하려면 옆에 잠깐 써두시는데 이미 추출이라는 문제에서 용어가 나오고 그 이미 추출은 2 이상이에요. 하나는 이미 추출이 아니에요. 2 이상이고 그 2 이상 그 문장에 전에 나오는 건 다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평균 있잖아요. 얘가 뭐예요? 뭐. 그리고 여기서 나온 표준 편차 얘 역시도 뭐고요. 다 모평균, 모표준 편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평균 옆에 있는 이 음료수 용량 있죠? 이게 확률 변수 x예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확률 변수 x가 된다. 모평균 평균 옆에 있는 요 용어 있잖아요. 확률 변수 x예요. 됐죠? 그래서 이미 추출 100개라고 했어요. 그때 표본 평균 x바라고 할 때 요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요.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가는 거죠. 이 모평균에 해당되는 nx 있잖아요. 정기분포. 그거는 150에 그리고 표준 편차가 오니까 5의 제곱. 그래서 z식이 이렇게 돼요. z는 5분의 x바 마이너스 150 이렇게 돼요. 근데 이미 추출이라고 했으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평균 여기서 보면 표본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표본이란 말 안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평균. 근데 이미 추출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x바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평균이라 그러면 그냥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미 추출 다음에 나오는 건 표본 평균이라고 간주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표본 평균 이미 추출 다음에 나오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nx 바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nx 바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예요? 모평균이랑 똑같으니까 150이죠.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 100으로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z가 x바 마이너스 150의 2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x바가 두 개 나오는 거죠. 이쪽에 있는 요 z랑 이쪽에 있는 z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x바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쪽 z를 사용해야 돼요. 가끔 이제 어려운 문제는 트릭을 써요.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x바를 빼버리고 x를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 z를 써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잔뜩 그렇게 해놓고 여기 x바를 빼버려요. 그러면 이 z를 사용해야 돼요. x바가 없는. 그래서
그 전기분포가 두 가지가 있다. 이미 추출 전에 나온 전기분포랑 이미 추출 다음에 나온 전기분포가 있는데, 문장에 따라서 이 구별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잠깐 화면을 제가 멈춰 드릴 테니까 필기를 하시고 제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화면 멈추세요. 필기하세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화면 멈추세요. 필기하세요. 네, 됐죠? 다시 설명할게요. 자, 필기 다 했으니까 이제 이미 추출한 용어가 나오고 그 전에 나온 거는 평균은 모평균, 모표준 반차, 그 이후에 나오는 표본 평균, 표본이란 말을 생략하고 안 쓸 수도 있으니까 꼭 아셔야 된다. 그리고 X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X바에 해당되는 Z를 구해야 되고, 전기분포는 요거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Z는 이거고요. 밑에 또 전기분포, 표본평균의 전기분포는 요거가 되죠. 표본의 크기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거에 해당되는 Z가 돼요. 근데 여기에 X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 X바가 있다면 이쪽 Z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149에 여기 150으로 빼주고 여기 바뀌는 거죠. 이렇게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거는 2배 이렇게 돼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껴있네요. 자, 189페이지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N명이 이미 추출했죠? 네, 됐네요. 네모 치시고, 그리고 탑승객의 짐의 무게네요. 이게 X바, 평균은 모평균이고요. 모표준 편차 있네요. 됐죠? X바가 이거의 확률을 구하라. 그때 그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17kg 이상, 19kg 이하가 0.8664죠. 0.8664가 있으니까 0.5보다 큰 거잖아요. 0.5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뭐 여기가 이제 제로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Z를 변환해서 계산을 했더니 여기랑 같아요. 그러면 대칭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0.8664를 2로 나누면 0.4332가 돼요. 0.4332. 그러면 0.4332, 1.5구나. 그럼 여기가 1.5가 되고 마이너스 1.5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아까 여기 4분의 루트 n이 되죠. 이거 제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세요.